4대 축구왕, 오늘 저희가 주로 얘기해볼 이유는 4대 리그가 아닌 축구계 전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축구계 전반의 대개혁에 대한 얘기인데, 바로 월드컵 2년 주기 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월드컵이 2년 주기로 바꾸려는 추진을 피파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한 지난달부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제축구연맹 그 피파가 지금 추진하는 아니고, 피파에서 아르센 벵거 그 아스널 감독이 그 뭐 국제축구 발전위원장인지 뭐 그런 뭐 미래에 대한 뭐 식갱이 위원장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죠. 사실 이 얘기를 먼저 한 건 2018년도에 콘메볼, 그러니까 남미축구연맹 회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마 우리 코파도 2년 주기로 했는데 뭐 월드컵도 그렇게 해보지 않겠나 정도의 가벼운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올해 아주 진지한 아이디어로 돌아왔는데, 피파의 안은 이겁니다. 월드컵을 뭐 말 그대로 2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니 지금 월드컵 예선 등등을 해서 3년 동안 준비해서 한 번 하는 패턴이 정착이 돼 있는데 말이 되냐? 그러니까 2년, 4년 이 주기에 대해서 찬반을 떠나서 그 가능해? 물리적으로 가능해? 라는 딴지가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피파가 내놓은 안은 이겁니다. 지금처럼 A매치, 월드컵 예선을 위한 A매치를 3월, 6월, 9월, 10월, 11월에 매번 적으면 한 경기, 많으면 3경기씩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MCA를 몰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안은 10월 한 달 동안 모든 나라가 다 모여서 A매치만 자기 나라 예선을 최대 7경기, 뭐 적으면 한 6경기 정도를 한 달 동안 쫙 하자. 그리고 흩어지는 거다. A매치 데이를 한 달로 다 몰아버리자. 이게 1안이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급격하면 3월과 10월 두 번으로 몰자. 그래서 한 달에 뭐 4경기 정도씩 두 번으로 몰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지금 약간 난립하고 있는 뭐 네이션스 리그, 뭐 또 뭐 다른 월드컵 예선이랑 자기 대륙 예선이 겹치는 대륙도 있지만 완전 별개인 대륙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 그런 것도 다 최대한 통합하겠다는 거죠. 친선 경기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물리적으로도 가능하다. 또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월드컵 참가국을 32에서 48로 늘리기 때문에 유럽 예선 같은 경우에는 한 조에 하나씩 뽑아서 몇 개 조 이렇게 진출하는 팀만큼의 조를 꾸리는 건데, 한 조에 속한 팀 수가 줄지 않느냐, 경기 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7경기 이내로 충분히 가능하다. 즉 한 조에 보통 4팀씩 편성할 테니까 4팀이 풀리고 2바퀴 돌리면 6경기잖아요. 그래서 딱 한 달로도 월드컵 예선을 땡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아시안컵이나 유로, 뭐 코파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역시 2년제로 하자. 그래서 월드컵은 짝수회, 자기 대륙 대회는 홀수회 여름에 여는 걸로 하고, 뭐 구체적으로 다 명기돼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아시안컵 예선이나 유로 예선도 그 전해 10월에 하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몰아서 하고, 그러고 이제 대회하고, 몰아서 하고 대회하고. 한 해는 그러니까 6월에 월드컵이든 자기 대륙 대회든 본선하고, 그다음 10월에 예선하고, 다음 해 6월에 또 월드컵 아니면 유로 본선하고, 또 10월에 예선하고, 이 패턴으로 심플하게 가자는 아닙니다. 일단 찬반 논쟁이 당연히 세계적으로 붙어 있어요. 찬성보다는 반대측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반대측은 일단 웨파가 전반적으로 반대합니다. 체페린 회장이 뭐라고 했죠? 보석은 희귀해야 보석이다? 그렇죠. 뭐 그런 류의 말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월드컵이나 유로가 4년 주기여야 맛이 사는데 2년 주기면은 흔해 빠진 게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죠. 약간 4년 주기, 2년 주기 이거는 좀 수요 공급의 법칙, 약간 이런 거를 염두에 둔 발언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율리안 나겔스만 바이른 감독 역시 희소성이 떨어진다. 희소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했고, 클롭도 뭐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찬성 측도 있어요. 이를테면 슈마이켈은 우리 피파가 어떤 연 행사에서 참석해서 한 말로 알고 있긴 한데, 여기는 우리는 동의해서 온 거다라고 말도 했고, 호나우두도 아마 나 말고 호날두나 메시한테 물어봐도 좋다고 할걸? 이런 식으로 뭐 선수들한테 나쁠 거 없다라는 의견 얘기했고요.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4년에 한 번을 2년에 한 번으로 줄여서 월드컵 자체의 희소성이 반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난립하는 뭐 네이션스 리그니 뭐 뭐니 하는 것들을 심플하게 월드컵 횟수만 늘리고 월드컵으로 다 통합하자는 아이디어로 보면 된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리고 당연히 클럽들의 연합체인 그
ECA는 뭐 극렬 반대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점도 있긴 해요. 이점은 뭐가 있냐면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계속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도리어 어떻게 보면 선수들한테 더 타격이 되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똑같이 6경기를 할 거면 2경기씩 3번에 나눠서 하느라 손흥민으로 치면 한국에 3번 갔다 오는 게 아니고 6경기 한 번이 아니라 한국을 한 번만 갔다 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벤거 감독도 벤거현 그 피파 머시갱이 위원장도 주장했던 바죠.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이게 더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이게 클럽들 입장에서는 한 달간이나 그렇게 빠져 있게 되면은 흐름이란 것도 끊기게 되고 그리고 어쨌건 자기네들이 꾸준하게 해오는 루틴이라던가 그런 조직력 맞추는 것들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 달이라는 텀이 생겨버리면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솔직히 말하면 클럽들은 A매치 대회들을 없애고 싶어요. 최대한. 그렇겠죠. 최대한 없애고 싶어요. 부수적인 이펙트로 그런 게 있겠네요. 새로운 선수들이 월드컵, 그러니까 A매치에 한번 데뷔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겠다. 그렇죠. 지금처럼 짤짤이로 해야 이번에 뭐 누구 다쳤으니까 누굴 뽑는다든지 돌아가면서 한 달에 3명씩 뽑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쫙 시험을 하는 건데 한 번에 몰아서 하면 엔트리 23명 중에서 끼키야 한 서너 명 새로운 애 뽑는 거죠. 아마 변화가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게 몰아서 할 거면은 엔트리를 대거 늘린다거나 그렇겠죠. 그래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한 달이나 이게 경기들이 진행되면은 그 사이에 부상당하는 선수도 있을 거거든요. 대체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불러들이면은 또 발 맞추는데도 시간 걸리고 이러잖아요. 저는 근데 대거래봤자 뭐 서너 명 추가지 35명씩 되진 않을 것 같은데. 30명까지는 뭐 늘려주겠죠. 그때 슈퍼리그의 피파판이라고 보고 있고 슈퍼리그의 피파판이다. 왜냐하면 슈퍼리그도 이제 자원은 줄어들고 유럽 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의 소비자들이 사실 아시아, 아프리카 이제 훨씬 더 많은데 근데 피파는 그걸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48개국으로 늘린다는 것도 사실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사람, 예전에는 뭐 누가 사줄 것이다 이런 거보다는 사람이 많은 데를 찾거든요. 아니면 이용자가 2020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77억 9천만 명 정도로 나오거든요. 77억이에요? 네, 많이 늘었다. 근데 예측이었었어요. 예측이었는데 여기서 보면 아시아가 46만 명. 그러니까 예측치였어요. 옛날에 한 46억? 46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보셨겠지만 기사에 보면 AFC는 찬성해요. 피파의 안에.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서 세계 20대 인구 대국을 뽑아봤습니다. 이건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조사를 기반으로 한 건데 20개 중에 10개가 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렇죠. 10개 중에 아시아 국가고 이 중에 이 10개 나라 중에 월드컵을 본선에 나간 나라가 4개밖에 없습니다. 뭐죠? 중국. 한 번이라도 나가본 나라?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이란. 일본이 20개 대국에 들어요? 네, 20개 대국에 이란도 드는군요. 네, 이란도 듭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어쨌든 중산층도 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선진국은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낮고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제 기술 발전에 힘입어 뭐 싼 노동력을 처음에는 이제 팔면서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아이들도 많고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인데 유일하게 중산층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나라들을 물론 일본은 빼야 됩니다. 일본은 이제 이미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뭐 이란은 좀 경제가 이제 좀 망가지긴 했지만 근데 이런 나라들이 월드컵에 못 나오고 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결국에는 이 축구의 주도권 유럽이 아닌 우리 피파가 가져갈 것이고 이 월드컵이라는 우리 최고의 상품을 쓰면서 우린 최대의 돈을 빨아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격전장은 아시아고 AFC는 지금 우리에게 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월드컵 참가국을 32에서 48로 늘리는 것이 좀 전에 유천 기자가 얘기하신 아시아의 월드컵을 더 많이 팔아먹기 위한 더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뭐 슈퍼리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를 누구한테 팔 것이냐의 문제라면 월드컵은 아예 중국을 참가자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그동안 참가자가 아니고 구경한 입장이었다면 보선 못 갈 경우에. 여기서 인도 얘기를 자꾸 빼먹게 되는 거는 인도는 아직까지는 어쨌건 도전할 수 있는 입장까지 가기에 시간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48개국으로 늘리면서 아시아에 8.5장이 배정이 되는데
지금 상당히 절묘하게도 아시아 안에서 피파 랭킹으로 볼 때 중국이 정확히 9위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나가고 반은 못 나가는 위치까지 중국을 넣어준 거죠. 쉽게 말해 8.5장이라는 게 물론 그게 인적으로 맞춘 건 아니겠습니다만 늘어나면서 그런 효과가 났고 근데 아무튼 숫자가 달라지면 카드를 늘려놨으면 뭐 인도든 베트남이든 뭐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든 옛날보다 확률이 확실히 늘어난 거는 뭐 확실한 거고 결국은 안 해본 거여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수준 자체가 떨어지면은 결국은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나갔는데 뭐 우리가 진짜 막 대패만 당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오게 된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게 도리어 그러면서 더 흥미를 잃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축구의 파이 자체는 다른 스포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 욕심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은 욕심도 있어요. 도하의 기적 당시에 제 또래 중에서 굉장히 스포츠에 일찍 눈을 뜬 애들은 도하의 기적을 봤지만 저는 이제 촌놈 사람이고 스포츠 안 좋아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드라마 예선에서 나오는 드라마가 있으려면 그 당시에 카타르 도하에서 모여서 예선을 했기 때문에 도하의 기적 일본 입장에서 도하의 비극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띄엄띄엄 하면은 그렇게 몰입감 있는 예선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예선만 나가는 나라들도 그 예선을 굉장히 거대한 드라마. 그나들 어차피 본선 못 나가는 입장에서는 그 예선을 본선처럼 즐길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뭐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도 아시아 예선 그 한 달 동안을 그 나라 입장에서는 10월이 오히려 월드컵인 거야. 그렇죠.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는 토너먼트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를테면 뭐 근데 그게 너무 빨리 끝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희망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근데 뭐 토너먼트는 예선으로는 맞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도하의 기적 당시에도 봤듯이 풀리그에서도 얼마든지 드라마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유럽 클럽들이 반발하는 게 시즌 중간에 2주씩 띄엄띄엄 빼가는 것보다 한 달 통으로 선수들을 쫙 빼가는 게 뭐 중간에 흐름이 끊기니까 싫다라는 거 이해는 하겠는데 아무튼 피파가 가지고 있는 안이 결국에는 예선 경기 숫자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대표팀 빼간 날짜를 줄이겠다. 그쵸, 근데 클럽들이 왜 반발을 하지가 전 좀 궁금해요. 논리적으로는 뭐 다른 이유를 들지만 우리의 상품이 이렇게 되면은 뭔가 상대적으로 주도권 싸움이다.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주도권 있어요. 싸움. 왜냐면 우에파는 아마 똘똘 뭉쳐서 야 지금까지 우에파 챔피언스리그가 최고의 경기고 이거는 월드컵보다 좋은 거 월드컵보다 작지만 좋은 건 우린 매년 하고. 그러네. 챔피언스리가 애매해진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딱히 반대할 말은 없는데 이거 해주고 보면 내가 뭔가 미치는 것 같은. 내가 뭔가 저 사람한테 이제부터는 뭔가 눌릴 것 같은. 그리고 유럽은 인구가 계속 줄어요. 그리고 이민자의 비율도 늘어요. 안 그래도 그런데 도시로 하는 클럽 축구는 이게 된단 말이죠. 우리 도시로 이민 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일종의 피파는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를테면 뭐 런던에 인도 사람 많죠. 런던의 인도 사람들이 런던에 있는 아스날, 첼시, 토트넘을 응원할 것이냐 아니면 인도 대표팀을 응원할 것이냐에서 파이 싸움이 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딱 나누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들이 많을 클럽들인데 이거를 국가대표팀 경기를 빵빵빵빵 때려버리면 어쨌든 간에 희소성도 떨어지고 저는 월드컵의 희소성을 그들이 걱정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우리의 희소성이 문제인 것이. 저는 근데 그게 더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냐면요. 어쨌건 간에 지금 갈수록 대표팀 경기의 인기도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월드컵의 인기도 어쨌건 예전보다는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그 우려점들도 어느 정도는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늘려나가면은 이게 과연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게 근데 슈퍼리그랑은 또 정반대의 논리가 되어버려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면 슈퍼리그를 반대한 거는 결국은 몇 개의 질 좋은 그걸로 최고의 축구를 전 세계 팬들한테 보여주겠다. 이를테면 슈퍼리그의 논리는 엘클라시코의 희소성이 최악으로 떨어져도 엘클라시코를 자주 하겠다인 거니까. 거기다가 그걸 이제 그런 비슷한 거를 하겠다. 그런 건데 질적인 부분들을 극대화해가지고 수익을 최대한 땡기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UEFA는 그거에 반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보편성과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데 피파는 더 많은 보편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UEFA는 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가 그러네. 되는 이게 되게 웃긴 논리가 되는 거예요. 웨파가 얘네들 팰 때 논리와 더 큰 애들에서 자기를 방어할 때 논리가 정반대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네들 수익 싸움이에요. 강자의 논리와 약자의 논리를 웨파가 동시에 펴고 있는 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둘 다 반대예요.